있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그 내용을 발표한다고 알고 있었습니까? 그 내용은 아니고 비핵 정책 그걸 알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발표 내용은 모르셨죠? 예. 전술핵 재반입과 관련해서 청와대 NSC에서 이 문제를 한번 논의했습니까? 그런 것은 핵실험하기 전에는 전술핵 얘기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오늘 답변 내용도 그렇고 대정부 질문 답변 내용도 그렇고 이와 관련된 정부 입장을 봤을 때 주무장관인 국방부 장관님하고 대통령님 생각하고 전술핵 반입과 관련해서 기본적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부 언론에서 그 보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증언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전술핵을 재반입할 것인가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장관님 전혀 그런 결정의 발표 내용에 관여 안 했어요. 왜냐 NSC 회의도 없었죠. 또 발표 내용도 사후에 그냥 대선 공약 과정에서 쭉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생각도 추론 속에서 보는 어느 국민은 그 정도 추론할 수 있어요. 전술핵을 재반입할 거냐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 70%의 입장이 찬성적으로 들어가 있고 야당 절반 이상이 지금 그 문제에 대해 거론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무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내부적으로 토의도 안 했다. 그 청와대 NSC에도 논의 안 하고 국가의 이런 안보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 해 가이드라인 발표를 했다 이거죠. 지금 어제 세속적으로 많이 유행한 말 중에서 이 전술 재반입에 대한 정부 입장 표명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 패싱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이 논의 과정에서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발표 과정에도. 어떤 방향성은 이 생각 저런 생각 다를 수 있어요. 정책이. 그러나 그 과정에서 주무장관의 생각이 배어 있다는 느낌을 못 가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민주당 정권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선 과정에서 볼 때는 이미 비핵화 정책을 바꾼다 하는 것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가 계속 국방 정책에서 갖고 왔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관님. 예. 북한 핵 위기 상황에서 모든 옵션 방안들을 검토를 한다는 말씀하고 이런 결론이 나와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전술 핵무기와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의 속내하고 또 국방부 장관이 빠진 것 같은 의사결정하고가 좀 다르다는데 거기에서 안보적 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장관님 답변, 장관님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지 몰라도 말씀하고 나면은 다 듣는 사람의 몫입니다. 해석은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맞고 오늘은 좀 안 왔다 얘기하고 안 왔다고 할 때는 미래는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혼란을 주기 때문에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안보 불안의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장관님 오늘 보고서에 보면은 북한 미사일이 영공을 침략할 경우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영공을 침략할 경우에는 영공 침략하면 어떻게 한다고 해놨어요? 영공 이게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영공을 통과하는데 경보 발령을 준비한다. 요격할 준비를 해야죠. 요격할 태세를 갖춰가지고 이게 뭐 행정 안전부 장관도 아니고 국민의 경보 발령하는 안전행정부에 살 일이고 군은 요격을 해야죠. 영공을 통과하면. 아니면 용어가 잘못돼서 영공의 범위를 넘어선 영토를 통과할 때는 이렇게 있지만 영공을 통과하는 북한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경보 발령 요격을 시키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참 장관님 이게 정말 하나하나 이 문건이 언론 다 되고 이 국민들이 보고 뭘 느끼겠어요. 안행부 장관 보고서 같아요. 경보 날린다는 게. 장관님 지금 국방부가 적폐청산 TF 만들었죠. 네, 사이버 청산 TF 만들었죠. 5.18 예. 헬기 소총 TF 만들고 있죠. 예. 그 만드는 법적 근거가 뭐예요? 법적 검토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규정을 만들 때는
법적 검토라기보다도 언론이라든지 국회에서 그런 입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장관님, 행정을 TF를 만들면 TF 만드는 규정이 있어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발생한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경우 또 목적 달성이 곤란한 중요 업무가 발생할 경우 이럴 때 TF를 만듭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고도의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는 5.18 헬기 소총 TF라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군 내의 조직을 통해서 조사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TF 정치권에서 만들어 한다고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TF를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따져서 이 법을 보고 법의 규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국민의 안보가 불안해 있는데 새로 군단장 3명, 공수인 군단장 3명을 임명하는 것이 우선순위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까? 이건 TF 만드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왜 군단장 제청했습니까? 지금요, 장관님,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심각한 안보 상황에서 군단장뿐만 아니라 장군 인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비상 대비를 잘하고 있다고 믿어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장군 인사가 늦어지고 있습니까? 아시잖아요. 왜 늦어지는 거. 국민들도 대충 이제 짐작해요. 이거요, 장관님이 직무유기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왜 장관 인사가 늦어지는지. 군단장 세석이 공석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어요? 이런 상황에.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장군 인사가 행정조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인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국방부 내부 사들 때는 국방 밖에 사들 때문입니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하시고요. 백승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랑구갑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았는데 이번에 쏜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아 올렸습니다. 북한이 시간이 갈수록 그 기술이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일 걱정이 되는 곳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국방위가 현안 질의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에게 일정 정도 안정감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시각 속에서 국민은 오늘 TV를 쳐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위는 이런 상황에서도 또다시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북한이 저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국방부는 좀 더 대처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안전하다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지 야당 의원들은 계속 질타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우리 군도 제대로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만 정치권도 좀 더 하나 되는 모습으로 미래 비전을 제공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방부가 우리 국방부 장관께서 좀 더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달라진 것이 그겁니다. 이동식 발사대. 그러면 그동안 미사일을 고정식으로 발사하면 우리는 그곳을 정찰 자산을 확보해서 바로 타격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동식 발사대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네, 상당히 유도탄 미사일 발사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정보 자산을 더 심각하게 더 돌려가지고 자주 돌리고 해가지고 빨리 접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한도가 있고 제한 사항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전에 캐치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6분 만에 이쪽에서 발사를 했지만 어떻든 6분 만에 발사도 늦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답변 정찰 자산 이야기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정부부터
왜 우리에게는 제대로 북이 움직이는 것에 대한 정찰 능력이 떨어지는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찰 자산을 확보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 그러면 우리는 위성 자산이 있습니까? 그걸 정찰할 만한 위성 자산이 있습니까?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위성 정보를 받고 있죠? 예. 왜 우리는 위성 자산이 없는 겁니까? 우리의 위성 자산은 언제까지 확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민간 그 일반 위성들보다도 더 정밀하고 또 자, 우리 군에서는 위성 자산을 2023년까지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 위성 자산은 지난 정부는 도대체 뭐라고 지금 이 위기에 와서 또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위성 자산 준비는 지난 정부부터 계속되었습니다. 계속되었는데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이 그 위성 정보를 먼저 확보하겠다. 미창부가 그 위성 정보를 먼저 확보하겠다. 서로 다투면서 국정원에서 위성 정보 받으면 국방부로 넘겨줄게. 혹시 이랬던 것은 아닙니까? 저는 이 정부 들어선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국방부만큼은 여야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넘겨온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전에 국정원이 위성 보유에 대해서 개입이 되었었는지, 그리고 왜 우리 국방부는 거기에 대해서 힘이 없었는지 다시 살펴보고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가 사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현물을 2개 발사했습니다. 하나가 추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이야기할 내용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는 왜 그 현무가 추락했는지 조사 다 끝났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는 순간 국방부 장관님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K9 자주포, 북한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K9 자주포 발사 훈련을 했습니다. K9 자주포 발사하다가 우리 병사 3명이 사망했습니다. 며칠 전 영결식장 다녀왔습니다. 단지 20살밖에 안 된 내 아들 같은 자식이 K9 자주포를 제대로 발사도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그 아이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포대장님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저랑 같이 다친 다른 친구들은 괜찮은가요? 라고 하고 그 친구가 지난주 토요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K9 자주포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 규명하셨습니까? 규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규명 중에 있습니다. 자, 국방부 장관님, 국방부 장관께서 규명하고 다 살피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께서 좀 더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좀 더 확실하게 해내십시오. 이게 도대체 몇 날 며칠이 지났고 몇 명의 병사를 하늘로 떠나보냈는데 우리에겐 준비 중입니다. 조사 중입니다. 제가 국방부 장관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조사 중이면 북한은 그 며칠 사이에 이동식 발사대를 쏘고 있는데 우린 위성도 없습니다. 위성 보유를 앞당길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고 대통령께도 그렇게 보고해 주십시오. 그게 보고 올렸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비상 대비를 잘하고 있다고 믿어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장군 인사가 늦어지겠습니까? 아시잖아요. 왜 늦어지는 거. 국민들도 대충 이제 짐작해요. 이거요, 장관님이 직무유기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왜 장관 인사가 늦어지는지. 군단장 세석이 공석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어요? 이런 상황에.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장군 인사가 행정조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인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국방부 내부 사들 때는 국방 밖에 사들 때문입니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하시고요. 백승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랑구갑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았는데 그 이번에 쏜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아 올렸습니다. 북한이 시간이 갈수록 그 기술이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일 걱정이 되는 곳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국방위가 있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그 내용을 발표한다고 알고 있었습니까? 그 내용은 아니고 비핵 정책 그걸 알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발표 내용은 모르셨죠? 예. 전술핵 재반입과 관련해서 청와대 NSC에서 이 문제를 한번 논의했습니까? 그런 것은 핵실험하기 전에는 전술핵 얘기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오늘 답변 내용도 그렇고 대정부 질문 답변 내용도 그렇고 이와 관련된 정부 입장을 봤을 때 주무장관인 국방부 장관님하고 대통령님 생각하고 전술핵 반입과 관련해서 기본적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부 언론에서 그 보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증언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전술핵을 재반입할 것인가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장관님 전혀 그런 결정의 발표 내용에 관여 안 했어요. 왜냐 NSC 회의도 없었죠. 또 발표 내용도 사후에 그냥 대선 공약까지 쭉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생각도 추론 속에서 보는 어느 국민은 그 정도 추론할 수 있어요. 전술핵을 재반입할 거냐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 70%의 입장이 찬성적으로 들어가 있고 야당 절반 이상이 지금 그 문제에 대해 거론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무장관인 국방부 장관이 내부적으로 토의도 안 했다. 그 청와대 NSC에도 논의 안 하고 국가의 이런 안보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 해 가이드라인 발표를 했죠. 5.18 헬기 소총 TF 만들고 있죠. 예. 그 만드는 법적 근거가 뭐예요? 법적 검토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규정을 만들 때는. 법적 검토라기보다도 언론이라든지 국회에서 그런 입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장관님, 행정을 TF를 만들면 TF 만드는 규정이 있어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발생한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경우 또 목적 달성이 곤란한 중요 업무가 발생할 경우 이럴 때 TF를 만듭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고도의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는 5.18 헬기 소총 TF라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군 내의 조직을 통해서 조사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TF 정치권에서 만들어 한다고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TF를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따져서 이 법을 보고 법의 규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국민의 안보가 불안해 있는데 새로 군단장 3명, 공수인 군단장 3명을 임명하는 것이 우선순위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까? 이건 TF 만드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왜 군단장 제청했습니까? 지금요, 장관님,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심각한 안보 상황에서 군단장뿐만 아니라 장군 인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좀 안 왔다 얘기하고 안 왔다고 할 때는 미래는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혼란을 주기 때문에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안보 불안의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장관님 오늘 보고서에 보면은 북한 미사일이 영공을 침략할 경우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영공을 침략할 경우에는 영공 침략하면 어떻게 한다고 해놨어요? 영공 이게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영공을 통과하는데 경보 발령을 준비한다. 요격할 준비를 해야죠. 요격할 태세를 갖춰가지고 이게 뭐 행정 안전부 장관도 아니고 국민의 경보 발령하는 안전행정부에 살 일이고 군은 요격을 해야죠. 영공을 통과하면. 아니면 용어가 잘못돼서 영공의 범위를 넘어선 영토를 통과할 때는 이렇게 있지만 영공을 통과하는 북한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경보 발령 요격을 시키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참 장관님, 이게 정말 하나하나 이 문건이 언론 다 되고 이 국민들이 보고 뭘 느끼겠어요. 안행부 장관 보고서 어때요? 경보 날린다는 게. 장관님, 지금 국방부가 적폐청산 TF 만들었죠? 네, 사이버 청산 TF 만들었다 이거죠. 지금 어제 세속적으로 많이 유행한 말 중에서 이 전술 재반입에 대한 정부 입장 표명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 패싱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이 논의 과정에서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발표 과정에도. 어떤 방향성은 이 생각 저런 생각 다를 수 있어요. 정책이. 그러나 그 과정에서 주무장관의 생각이 배어 있다는 느낌을 못 가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민주당 정권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선 과정에서 볼 때는 이미 비핵화 정책을 바꾼다 하는 것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가 계속 국방 정책에서 갖고 왔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관님, 예. 북한 핵 위기 상황에서 모든 옵션 방안들을 검토를 한다는 말씀하고 이런 결론이 나와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전술 핵무기와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의 속내하고 또 국방부 장관이 빠진 것 같은 의사결정하고가 좀 다르다는데 거기에서 안보적 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장관님 답변, 장관님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지 몰라도 말씀하고 나면은 다 듣는 사람의 몫입니다. 해석은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막 오늘